12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서울의 기준으로는 평균가가 지금 한 네.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왔다 갔다 네. 하니까 한 서울의 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1주택자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으실 수도 있고 만약에 전세를 끼고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더 네. 비싼 집을 사러 가실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 이분들이 네. 세금이 없이 팔고 나서 네. 여기다 보태면 갭으로 산다고 하면 이분들은 뭐 한 30억짜리 사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원래 지금 평균 가격이 12억이기 때문에 네. 지금 13억, 14억 정도 하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팔면 세금이 뭐 한 뭐 거의 없죠. 1억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네. 9억까지만 네. 네. 공제되고 하니까 뭐 세금이 좀 나오니까 아 이거 옮길 수가 없는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분들도 지금 상당수가 좀 그 수요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비과세라는 게 사실은 그죠. 어찌 보면 뭐 주택 주거 이동을 하라 이런 권장하는 걸로는 뭐 맞는 건데 네네.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집값이 막 어쨌든 막 불안불안하고 뭐 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또 하나의 수요를 만들어 주는 걸 수도 있어가지고 네. 여기도 좀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보긴 해야 되는데 1주택자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좀 올라가려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원래 비과세였던 분들 네네. 원래 9억대 있던 분들은 이제 내가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가지고 네. 좀 허탈해하고는 계시죠. 네, 그래도 다행이죠. 1주택 네.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저번 출연을 보니까 네. 제가 6월 달인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6월에 나와서 지금 이제 12월인데 네. 그 사이에 제가 그래서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통계. 보니까 네. 서울이 한 7% 올랐더라고요. 네. 서울이 한 7% 정도 오르고 뭐 오산 같은 데는 그 사이에 24% 올랐더라고요. 네. 뭐 수원 뭐 경기권이 거의 10%씩 막 올라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이게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너무 급등기라서 네. 그때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지금은 못 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나는 살짝 고민하고 있었는데 못 사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사라고 하면 제가 나왔던 그때 6월 때 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지금 못 사시니까 그렇죠. 더 나쁜 걸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거 네. 환경으로 봤을 네네. 때는. 그래서 참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면 만약에 네. 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살 수 있는 집도 못 사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되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살 수 있는 분들은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거든요. 그거의 근거는 내년도 최소한 올해 정도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요. 상승 분위기가.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조만간 꺾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급락하면 네.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안 사신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청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시세보다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뭐 살 필요가 있을까? 네.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다음번 전세나 아니면 뭐 반전세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인 거죠. 네. 집을 안 사도 결국에 전세나 월세로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면 네. 주거 안정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현금이 있어서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으로 돈 번 분들도 많으니까 네. 네. 뭐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안 그런 분들이 사실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사는 게 맞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이런 상황이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급락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급락이라는 건 결국에 이 유주택자들 네.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팔기 시작해야지만 급락이 올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전세는 떨어져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뭐 팔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세가 올라가는데 팔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전세보다 싸게 팔 수는 없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전세금이라는 게 어쨌든 나한테 현금이 계속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런데 내년은 어쨌든 전세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이 많고 저도 네. 뭐 그런 사람이라서 그러면 그런 요인은 좀 아직은 좀 없지 않을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3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하는 뭐 25년, 6년, 7년 뭐 네. 이때가 아니고서는 당장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급락을 바라기보다는
우선은 좀 뭐 살 수 있는 걸 사는 게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사려는 분들의 입장보다는. 그래야지 조금 더 해석이 좀 정확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 걱정보다는 세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수도권 쪽은. 그러니까 매물이 뭐 갑자기 막 급증하고 네. 막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는 분위기는 당장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사실은 금리라는 거는 네. 그렇게 불편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도 했고 네. 각오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사실 예측하고 각오한 거거든요. 네. 근데 세금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다들 안 하셨을 네. 거예요. 이렇게까지 급변할 거라고 단기간에. 그래서 사실 지금 세금이 부담되는 거지. 네. 금리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급변할 거냐 세금처럼.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0.25, 0.25 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 네. 크게 영향을 못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은 게 금리도 이렇게 영향을 줄 정도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막 던져야 되는 수준까지 네네.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뭐 그냥 제 느낌에는 한 7% 기준금리가 6%에서 7% 뭐 이 정도로 가면 네. 막 던지겠죠. 사람들이 못 버티고. 네.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금리는 뭐 지금 뭐 조금씩 상승하던지 네. 뭐 그럴 것 같아서 세금이 지금 문제인데 세금도 지금 뭐 내년이 또 대선도 있고 네.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변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만약에 지금 세금 부분을 또 풀어준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풀게 되면 또 그게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뭐 다시 또 좀 더 버티기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양도세를 예를 들어서 완화를 한다.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완화하면은 약간 매물이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대규모로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이제 확실하게 또 풀어주는 기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네. 또 안 팔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공급이 지금 어쨌든 당장 없다는 거는 사실 네.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다들 또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항상 꼭지에서 팔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버틸만 하게 해주면 또 안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핵심은 공급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세금을 떠나서 약간 매도를 할 텐데. 그냥 공급이 다네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지방 소도시들을 보면 네네.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서울은 워낙 규모가 커서 그렇고 네. 지방에는 소도시들은 뭐 몇만 세대 아파트 있는 데들 이런 네. 데들은 갑자기 뭐 1200세대 입주 시작하면은 전세가 막 급락하면서 막 매물이 막 급락하죠. 쏟아지거든요. 공실 엄청 나오죠. 막 쏟아지거든요, 진짜. 특히 뭐 광역시들도 약간 도시 외곽지에는 네. 뭐 신축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네. 막 휘청휘청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정말 확실한 수단인 거는 맞는데 지금 어쨌든 당장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버티려는 분들도 생길 수 있어서 무조건 세금 완화만 하면 뭐 다 나온다 이건 아닌데 최소한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지금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좀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양도세 완화를 하는 거예요. 뭐 일부라도 약간이라도 매물을 조금 더 나오게는 할 수 있겠죠. 전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 돈 내고 거기 살겠다는 사람들의 그 어찌 보면 기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그게 어찌 보면 하방을 또 막아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또 안 팔려고 할 거고 네. 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2018년도만 해도 전세가율이 70% 가까웠어요. 서울이. 근데 지금은 57%인가 네네. 56%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에 뭐 만약에 하반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돼서 이제 전세가 막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60% 65%로 막 붙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아니, 올라가면 네네네. 매매가는 지금 뭐 종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뭐 네네. 천천히 올라간다고 네네네. 쳤을 때 그럼 갭이 또 작아지게 되니까 또 1주택자들이 또 갈아타기 수요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공급이 지금 돼야 되는데 그 공급이 그죠. 집 개수도 있지만 네. 퀄리티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집들이 대규모로 공급될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누구나 집은 말 그대로 누구나 집을 살 수 있게 네.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갑자기 생긴 제도인데 뭐 공공 임대 겸 분양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들어가서 살면서
10년 동안 월세를 내라. 오. 그러면 10년 뒤에 지금 오늘 네. 정해놓은 분양가로 분양을 무조건 줄게. 겁나 좋은 거 아니에요? 겁나 좋은 거죠. 와.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중견 건설사들이 하겠다고 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제도상에서는. 아니 계약금만 내고 들어가서 월세로 살다가 과거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성 능동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네. 막 7, 8억 뭐 이렇게 분양가가 이미 정해졌고 네. 이거대로 나중에 2030 뭐 2년 3년에 8억에 준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네. 그럼 그때 가서 만약에 14억이다. 그러면은 8억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그냥 네. 안 받으면 돼요. 이거는 나라랑 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의 국가의 혜택을 주는 뭐 이거 그런 제도라고 진짜 보면. 주거복지라고 생각이 돼요, 진짜로. 그렇죠. 월세도 내다가 싫으면 떠나도 돼요. 그냥 무조건 10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 집은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거는. 치열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제도니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누구나 집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분양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요. 월세 살다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이거 원래 엄청나게 뭐라 그러지 하락장일 때 네. 건설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럴 살아보고 하세요. 계약금만 내고 8년간 살아보고. 네. 네. 그 예전에 그 미분양 많았을 때는 네. 그냥 공짜로 그냥 전세를 살게 해주고 네. 2년 뒤에 분양 받을지 말지 결정하세요.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이런 상승장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그렇죠. 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지금 누구나 집이 제일 베스트 선택이네요. 지금 무주택자라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집이 언제 될지 몰라요. 언제 시작할지 모르고 우선은 그냥 분양가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선우가 좀 바뀐 거죠. 네, 언제 네. 시작할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시공사 선정이 안 됐는데 분양가가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협상 그게 대상자라고 이상한데? 해야 되나? 그냥 네. 내가 여기를 이 8억에 분양해 보겠습니다라고 건설사가 지금 제안을 한 상태죠. 네네네. 네, 그리고 세대수와 아하. 면적 정도, 네. 그 어떻게 지을지 뭐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위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위치 나와요? 정도는 나와 있죠. 위치는 나와 있고. 위치와 세대수와 네. 분양가는 나와 있는데 네. 그 디테일은 지금 없으니까 언제 뭐 할지. 자격이라든지 뭐 자격도 대략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있기는 한데 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약간 불투명한 게 많아요. 아직 언제 임대료를 시작하는지가.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만 기다리시면 네. 또 안 되고. 네. 베스트는 이건데 이게 다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세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면 치열하겠죠. 자, 누구나 집. 두 번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사전 청약이요. 예. 네. 지금 뭐 계속 도전한다. 네. 그리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현실적인 옵션이 네. 아니면 뭐 나 월세 옛날에 네. 했던 그런 것처럼 월세 살면서 뭐 지방 갭으로 사가지고 네. 보태기 해서 온다. 그런 분도 네. 많죠. 네. 뭐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뭐, 뭐 오피스텔, 뭐 빌라를 사서 네. 뭐 들어가 산다. 그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제일 베스트는 뭘까요? 지금 집이 없는 만약에 뭐 30대 중반 네. 어떤 후배가 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너무 어렵고. 아직 삼성물산에 계신데 밥 네. 먹는 시간이에요. 자, 네. 선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이 상황이면 네. 그 친구한테 네. 야, 너 이렇게 해. 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 모아놓은 돈 1억 8천. 1억 8천이요? 네. 1억 8천이면 괜찮은데? 1억 8천. 1억 8천 정도면은 저는 빨리 결혼할 여자 빨리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혼자서는 솔직히 어려울 수 있는데 둘이서 만약에 결혼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리고 맞벌이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정도면은 뭐 경기권 안에도 아파트를 30대 중반에 1억 8천이면 여자분 뭐 1억 정도 모아서 뭐 여자분이 뭐 그 정도 모으고 네. 뭐 그 2억 연봉도 8천. 되면 네. 그러면은 뭐 아직도 충분히 신용대출 받아서 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충분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네. 그 원하는 집이 다 다르고 지역이 다 다른데 지금은 대출되는 집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내 돈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집 뭐 이런 거를 사러 가는 거지 네. 내가 원하는 걸 사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쉽사리 추천을 못 하겠는데 저는 우선은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네. 청약이나 뭐 3기 신도시나 뭐 누구나 집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사실. 네, 네. 불확실한 것들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실하게 우선 집을 살 수 있으면 사라라고 네. 말하는 편이고요. 네, 네. 그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뭐 아까 그 정도 돈이면 네. 뭐 아파트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1억 8천이면.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적으면 더 1억. 네. 1억이요. 네. 1억 정도면 네. 현실적으로 청약을 노리든지 30대 중반. 네. 네. 아예 그냥 나는 40대 중후반까지 간다. 네. 라고 해서 확실하게 청약을 노리든지 네. 아니면 지금 지방에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돈을 좀 불려와야 되는데 어렵죠, 사실. 왜냐면 지금까지 안 샀으면 네. 아마 안 살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오셨기 그죠, 때문에 그죠. 공부도 안 했죠.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준비 같은 것들도 네네. 전혀 없으실 거고 그러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그 내 마음에 그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엄청 멀리 가서 사야 되니까. 눈높이가 또 다르겠죠. 근데 저도 항상 말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나간 거에 집착해서는 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답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분들의 네. 거의 공통점은 계속 과거를 집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놔야지 사실은 길이 보이는 건데 놓지 못하니까 네. 계속 좀 떨어져서 과거의 가격으로 돌아오면 네. 그때 가서 내가 살 거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동안 안 산 게 정당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놓는 게 사실은 가장 먼저고 그게 놔야지만 뭔가 답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쉽사리 지금 집을 사라고 말도 못 하겠는 게 말씀드린 대로 뭐 반년 만에 막 10%씩 막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또 지금 살려니까 마음에 또 진짜 안 드는 것들 막 아니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리에 가서 사야 되는데 준비 안 된 분들한테 그걸 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죠. 야, 진짜 어렵다. 지금 그죠. 지금은 계속 이렇게 다들 그냥 되게 어려운 상태로 네.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무주택인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집을 돈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상승장이 꽤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하고 네. 우선은 지금 돈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이 뭔가 정 안 되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거를 하나 확보는 해놓고 확보해놓고 다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네. 그러면 나중에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한 예로 옛날에 그 1988년, 89년 이럴 때 정말 집값이 정말 폭등했다고 해서 네, 네. 알아보니까 서울 집값이 정말 2배씩 떴더라고요. 두 배요? 1년에 2배. 1년에 2배? 100%씩 올랐더라고요. 와.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네. 거죠. 3천만 원짜리가 1년 뒤에 6천이 되고 그다음에 네. 1억 2천이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막 자살하는 분들도 많았고 전세를 올려줄 방법이 없고 막 하니까 네. 뭐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때 20대였던 분들이 지금 다 50대 돼가지고 지금 다 집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기회가 또 한 번은 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기회를 어차피 놓쳤기 때문에 네. 지금 돈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제 주변에도 꽤 많아요. 그죠. 왜냐면 돈- 나이가 돈을 차면은 돈이 남으니까. 네. 그쵸. 그 돈을 일단은 쓰는 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 집을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무주택이신 네. 분들 중에는 어차피 놓쳤기 때문에 네. 우선은 즐기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네.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은 못 사실 거예요. 왜냐면 항상 기회가 있을 때는 돈이 없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뭔가 기회라고 보이면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돈을 모아 놓으셔야 네. 기회가 올 때 그나마 돈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놔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포르쉐 막 중고 사고 네. 그러는 30대 중반이 꽤 많아요 지금. 왜냐면 이게 젊음의 끝물 같거든. 내가 40살. 아, 왜냐면 제 친구 중에도 결혼 안 한 친구도 많아요. 네, 네. 물론 저는 이제 결혼했습니다만 네. 그 결혼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젊음의 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30대가?
뭔가 지금 이제 37이니까 저희 네. 38, 39, 네네. 40 되면은 네네. 또 40 되면 또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39세가 지금 네네. 한 달 남았거든요. 네. 이제 좀 있으면 40이거든요. 이제 30대, 이제 저 40대. 내년에 40인데 그래서 기분이 네. 안 좋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진짜요? 되게 안 좋고 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라는 뭔가 그런 생각까지도 약간 들 정도로 진짜요? 현타가 네. 와요?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네.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네. 다들 뭔가 40대 기념으로 뭔가 본인한테 뭔가 하나를 하긴 네. 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대부분 네. 30대 남자들은 정말 그죠. 소처럼 살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40대 딱 됐을 때 네.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40대 기념으로, 네. 40살 기념으로 뭐 하실 거 있으세요? 뭐 하나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네, 말하기가 좀 뭐합니다. 네. 좀 있으면 옵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클 네. 이번에 좀 놓쳤다. 네. 그러면 하락장은 오지 않는 것인가? 네. 아까 얘기하신 게 공급이 시작되는 2024년, 2025년 이때 되면은 네. 조금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좀 풀릴 것 같다. 네네. 그때는 공급이 본격화되니까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때를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네. 그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사이에 뭐 전세든 반전세든 뭐 월세든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네. 제가 무조건 뭐 상승이 영원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당장은 어쨌든 공급이라는 부분은 좀 없는데 그러면 이 매도자들 입장에서 불안 요소는 세금 정도와 금리 약간 정도이니까 네네. 그러면 아직은 좀 더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정부의 계획이나 아니면 차기 대선 주자들의 계획을 보면 네. 어쨌든 200만 호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네네. 250만 호를. 네. 뭐 수도권에 뭐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고 그리고 확정된 것만 해도 3기 신도시가 어쨌든 30만 호가 넘어가니까 네. 그러면 서울에 지금 가구 수가 뭐 한 350만 60만인데 거의 10% 이상의 그것도 퀄리티가 좋은 주택이 조만간 공급이 되는 거는 확정이거든요. 네네. 이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최소한 정체기가 오든지 네. 뭐 하락이 되든지 뭐라도 지금처럼의 움직임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게 뭐 언제 입주할 거냐 이거는 뭐 아직 뭐 논란이 있지만 네. 뭐 길게 봐서 2030년 그쯤에는 아마 입주가 거의 다 돼 있을 거인 거는 뭐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뭐 정말 길게 보면 한 7, 8년 이 기간 동안 내가 좀 그 버틸 수 있으면 그걸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고요. 네. 지금도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 억제를 하다가 갑자기 또 200만 원 공급하는 것처럼 좀 있으면 또 공급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놓쳤다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은 뭐 당장 집이 필요한 분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상승 여력이 조금 저는 있다고 네네. 보이니까 뭐 사는 건 좋은데 뭐 어차피 지금 돈도 없고 뭐 살 수도 없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길게 보는 거는 좀 괜찮고 그럼 분명히 한 번은 나한테 기회를 줄 거예요. 네네. 내가 젊은 분들이라면.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돈을 좀 열심히 총알을 모아야 된다. 모아보자. 네, 라는 거는 뭐 맞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지금 안 산 분들은 네. 그때도 안 살 가능성이 높긴 높아요. 그때 매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오히려. 네. 그때 보면은 막 공급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네. 그때 마레프를 샀어야 되는데 무리를 해서라도 네. 저는 진짜 그런 게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그 1주택을 하는 거, 무주택에서 1주택을 하는 거는 상승기 때들 보통 하시거든요. 네. 그때 해서 돈을 벌어봐야 하락기 때도 집을 사러 가시는 거지. 네. 무주택인 분들이 하락기 때 집을 사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맞아. 그 정말 5년 전만 해도 집 사면 진짜 미쳤다는 얘기를 할 때인데 네. 그게 고작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몇 년 뒤에 또 만약에 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면 그게 있어요. 부모님이 말리면 네. 쉽지 않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너 집 사면 진짜 내가 의절한다. 뭐 이렇게 말렸어요. 2013년대, 14년대. 근데도 산다는 거는 정말 쉽지 진짜. 않은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런 시기가 올 때 내가 살 수 있으려면 네. 우선 돈 있어야 되고 맞아요. 지금부터 뭐 돈은 없어도 내가 시간은 있으니까 네. 지금 이 흐름을 계속 공부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는 지금 제 계획은 네. 3기 신도시가 눈앞에 보여서 쏟아질 때까지 진짜 똥꼬 힘 빡 주고 돈 모은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넥스트 레벨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그때 사 모으겠다.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얘기인 게 네. 이게 항상 큰 부자 뭐 내 경제력 대비 많이 부자가 되는 거는 네. 결국에 하락기 때 네.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거든요. 그래서 집 개수를 늘리는 거는 하락기 때 늘려야 되는 거고 네. 그때는 분명히 뭐 대출도 풀어주고 규제도 풀어줄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정말 이빨 꽉 깨물고 한번 돈을 투입을 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경험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공부는 하고는 계셔야 네. 돼요. 분명히 기회가 한 번은 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5년만 딱 진짜 이 깎게 물고 모은 다음에 네. 진짜 만약에 지금 무주택인데 좀 늦었다 싶으신 분은 다음 네. 차에 내가 돈을 들고 다음 차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티켓 살 돈이 없는데 차 네. 오면 어떡해.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도 뭐 절대 가격은 올라가 있겠지만 갭은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걸 몰랐어. 옛날에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마포 아파트가 그때 뭐 4억, 3억 네. 이랬거든요. 네. 20평대가 20평대 막 3억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게 3억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그걸 알았으면 내가 돈을 진짜 왜 내가 그때 렌탈 스튜디오를 차려가지고 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2030 세대들은 앞으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절대 가격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하락기가 어쨌든 오면 네.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전세가는 그렇죠. 반대로 붙거든요. 네. 집을 팔아서 전세를 막 가려고 하니까 네. 이게 붙어버려서 그 갭 차이가 작아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게 2011년, 12년, 13년 뭐 이때였고 네. 그때는 내가 내 연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금액대긴 하겠지만 네. 갭은 내가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네, 맞아요. 그걸 그렇게 생각을 네. 하면 그래서 진짜 그 매수 마인드를 가지고 하락장에도 매수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거지만 네. 그거를 지금 오히려 어린 분들은 네.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27, 8이야. 네. 신입인데 네. 딱 돈 벌기 시작했는데 어디 지금 당장 왜냐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뭐 네네. 코인도 7천만 원이고 저기도 뭐 아파트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럴 때 야수 같은 매수 마인드를 마음에만 먹고 이 악물고 딱 총알 모은다. 네. 다음번 왔을 때 내가 갈긴다. 그렇죠. 딱 그 생각으로 가는 것도 네. 네. 그리고 제가 2030 세대 뭐 지금 놓친 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네네. 그냥 오면서 생각했어요. 되게 속상하시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 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 제가 그래서 2015년, 16년 이때 퇴사할 때 네. 비트코인 가격 보니까 24만 원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퇴직금 받은 거를 넣었으면 지금 300억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죠. 뭐 이렇게 유튜브 하고 네. 뭐 스마트 스토어 하고 투자 안 해도 네. 그런 분에 비하면은 사실 모두가 다 기회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내가 집이라는 걸 보고 있으니까 더 속상한 거지. 반대로 생각하면 집 말고도 기회는 분명히 다른 걸로도 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기회를 내가 잘 살리셔가지고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 오면 네. 그때 집을 사자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네. 야수 같은 매수 마인드. 이거를 버리지 않고 네. 하락장에 올 때까지 진짜 네. 그거 있잖아요. 도강양해라고 네. 진짜 칼을 간다 내가.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네. 그 유비가 조조 앞에서 번개 칠 때 탁자 안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내가 돈을 모으고 검은 티만 입고 네. 모은 다음에 딱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부동산 상승장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멍청했던 애들이야 막 그러면서 맞아요. 욕 먹고 막 그런 식이 올 거 아니에요. 맞아. 나중에 저를 엄청 욕하실 때가 분명 올 겁니다. 옛날에는 네. 그러니까 야 과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네.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분명히 오죠. 네. 네, 분명히 옵니다. 그 안 올 리가 시기에 없어요. 네. 쏴야 됩니다. 그 총알을. 근데 총알 지금 아예 포기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네.
그냥 내가 지금 뭐 차 사고 막 이러면 안 사는데 돼요. 그런 데다가 네. 다 써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살 걸. 비트코인 지금 사야 될 비트코인 사야 될까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어떠세요?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이 얘기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쨌든 뭐 부동산 네. 투자를 해놨고 여기 네. 자산이 많기 때문에 네. 저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저는 금 위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저는 금이 이 부동산과 반대로 움직일 것 같아서 이걸 샀는데, 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제2의 디지털 금이다라는 네, 얘기들이 네. 있어서 제가 네. 관심을 계속 가지고는 있거든요. 어. 근데 그게 뭐 많이 하락하면 네. 사고 하락 안 하면 뭐 안 사고. 아니 얼마 전에 3,500만 원 갔었잖아요.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사였어요? 1800 가면 산다고 하다가 안 샀죠. 당연히. 네, 당연히 안 샀죠. 그러다니까 이게 집값 떨어지면 산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도 네. 7천만 원 갔다가 네. 3,500만 원까지 50% 할인을 했는데도 안 샀단 말이에요. 안 사죠. 네. 그러고 나 다시 7천만 원 됐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투자하는 분들이 네.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그냥 비트코인 치면은 다 사라 그랬죠. 근데 안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계에서는 제가 무주택자 같은 마인드로 저도 있었던 거죠. 무비트코인자예요. 네.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1800 가겠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 7000 가니까 놔버리는 거죠 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다 기회인 거고 네. 꼭 집으로만 돈 벌라는 것도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전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작기 때문에 네. 이게 판단이 안 된 거죠. 정확하게는. 네. 그때 사셨어요? 어떤 저거 왔을 때. 저기. 코로나 쇼크 왔을 때 주식 혹시 사셨어요? 아니요, 전 주식도 안 샀어요. 네. 그러니까 저 그때 너무 조금 사가지고. 네. 저는 그때 부동산을 샀어요. 네.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주식을 사는 게 맞았죠. 네. 네. 근데 그때도 저도 이제 주식을 떠나 있었으니까 굳이 뭐 주식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도 기회는 지금 많았어요. 무주식자입니다 지금. 네. 저도 지금 주식은 없고 그러니까 코인을 사야지 하고만 네. 있는 사람. 모든 기회가 계속 있는데 네. 그 시장을 모르면 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때 사라는 사람 엄청 많았는데, 주식도 그때 막 전 재산 들어가야 된다고 막. 네, 맞아요. 그런 분들 많았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삼성전자 또 한번 또 빠졌으니까 네. 또 지금 사라고 하는데 또 이게 또 기회일 수도 네, 있겠죠. 누가 또 막 사라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지금 이 가격이 다시 안 온다고 막 사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차라리 아파트면은 내가 살 텐데. 그래서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맞아. 공부를 하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자산으로 딱 생각해서 해보니까 네. 그런 실수를 이미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부인남님도 네, 저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지 코익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코인에 대해서 사실 뭐 모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저도 일반인보다도 모를 수도 있어서 저는 코인에 거꾸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건데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는 다른 길로도 분명히 오니까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놓친 거 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참. 자. 네, 오늘 지금, 네. 이번 차 놓쳤어도 어떻게 하면 될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이렇게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일도 또, 이번 주말에도 또. 네, 주말에 또 한번 또 뵙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